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최근 시장이 상당히 대응하기 까다롭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익의 길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오늘도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였었죠. 코스피 시장은 0.7% 정도 하락, 코스닥 시장은 1.3% 정도 하락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섹터라든가 종목들 하락했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의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수 상승해도 올라올 때도 하락 종목 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지수 상승해도 체감 지수는 낮고 소외감을 느끼고 지수가 떨어지면 더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은 제가 한 가지 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짚어봐 드릴게요. 자, 지금 시장 움직임들 보시게 되면 지금 시장하고 비슷한 상황이 어디서 나오나요? 저는 이때 2016년도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볼록하고 왔다 갔다 했고 코스피 시장 역시 마찬가지. 작년에 한번 올라왔다 쭉 밀렸다가 연초에 한번 밀렸다가 올라온 시장이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 연초에 밀렸다가 올라오는 시장이었죠. 자, 이때 2016년도 지수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지수보다 마감 지수가 한 70포인트 정도 위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 지수뿐만 아니라 주가 움직임도 거의 비슷해요. 자, 70포인트 정도 올라왔으니까 2016년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종목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2016년도에 움직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조금 확대시켜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죠. 삼성전자가 처음 시작할 때 2016년도에 대략 한 25,000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출발했어요. 그랬다가 끝날 때 보시게 되면 한 36,000원 정도 선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대략 삼성전자가 이 1년 동안 한 40% 이상 올라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지수 자체는 70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뭔 시장이 이러냐, 삼성전자만 가고 다른 종목들 다 빠지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시장은 과거에도 종종 있어 왔던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께 올해 삼성전자는 올해 계좌에 꼭 담아놔야 될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니까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소외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좌에 꼭 좀 넣어 두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체감지수가 이렇게 낮고 지수 자체도 오늘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근데 주 후반 정도 그때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요거 매달 정리하는 건데 CPI는 지금 이달 초에 나왔었죠. 그래서 CPI 같은 경우는 정리가 돼 있고요. PC는 아직 5월달 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칸을 비워놨는데 근원 PC 월별 물가가 한 0.1%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PC, 그냥 헤드라인 PC, 요거는 0.0% 정도 예상되고 있어요. 자, 이거 같은 5월달 거니까 CPI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5월달이 그랬었죠. CPI도 0.4에서 0.0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근원 물가도 마찬가지 0.3에서 0.2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유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4월 달에는 유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5월 달 같은 경우는 유가가 4월 달보다 많이 낮아요. 그 유가가 낮은 유가가 이 PC에도, CPI에도 반영이 됐었고, PC에도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PC 발표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있어요. 자,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금요일이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거기에도 영향을 좀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 초반에 만약에 변동성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초중반에 변동성이 생긴다라면 주 후반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CPI 헤드라인도 좀 낮게 나올 거고 전년 동기 비해 갖고 이것도 한 2.6 정도로 좀 낮게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주 중후반 정도 이때는 초반에 조정이 있으면 그때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이 뭐 물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있잖아요. 뭐 그렇게 크게 뭐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포장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물가 떨어졌네? 그럼 금리 인하를 하겠네?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 더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기술주나 성장주 위주로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코스피 시장 차트 좀 전에는 주봉이었었고요. 일봉을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좀 아쉬워요. 이때 목요일이었죠. 2800포인트 딱 돌파하고 기분 좋게 마감됐었는데 딱 1일 천하였습니다. 하루 만에 2800포인트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요거는 일단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아주 강하게 뭐 이렇게 추세적으로 아주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뭐 그럴 만한 힘은 없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이렇게 좋으면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보조와 맞춰갖고 가다가 그쪽 조금 받으면 좀 세게 밀려버리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거 뭐 때문에 이럴까요? 외국인들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외국인들 수급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지금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 보시게 되면 현물 시장에서 한 3,900억 정도 팔았죠. 그리고 뭐 지난 금요일도 3,200억 정도 팔았고, 자, 딱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좀 따라가도 이렇게 따라가나 싶을 정도로 외국인들 사면 올라오고 팔면 빠지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들 수급만 봐도 뭐 다른 거 하나도 몰라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선물 시장에 외국인들 현물 시장에서 좀 매도를 했고 선물 시장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매도입니다. 자, 근데 조금 줄긴 줄었어요.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이게 장중에 아까 봤을 때 한 1조를 잠깐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매도가 1조를 좀 넘겼었는데 뭐 오후장 들어갔고 매도가 좀 줄어들면서 6,500억 정도 순매도로 끝났는데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외국인들 선물 매수 들어오면서 저쪽으로는 저 현물 쪽으로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좀 올라왔죠. 자,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물, 선물 다 같이 매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거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조금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6월 달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반기가 끝납니다. 자, 이제 뭐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주 금요일 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는 삼성전자가 뭐 실적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니까 어닝 시즌을 대비해야 될 그럴 시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실적 호전주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압축해서 투자를 하시면 이 어려운 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코스피 시장 봤고요. 코스닥 시장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 시장이 좀 되게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보시면 코스닥 시장은 여기 뭐 오늘 음선이 좀 커다랗게 이렇게 빠지면서 이 전저점에 하고 여기 22평선 있죠. 빨간 선이 22평선입니다. 22평선 사이에 이렇게 껴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제가 지난주에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코스닥 시장 말씀드리면서 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62평선이 상당히 강한 저항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난주가 금, 목, 화, 수, 월 이때였네요. 자, 이날 62평선이 굉장히 강한 저항선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올라서 시작해서 60선에서 맞았고 그 다음날 장중에 올랐다가 다시 밀렸고 자, 또 여기서 또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급기야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거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62평선 자체가 가는 방향이 꺾였어요. 이게 이평선 자체가 이렇게 아래로 꺾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주가 자체가 좀 강하게 이렇게 뻗어가진 못하고 그냥 22평선 정도 그 정도 박스권일 거고
또 60선하고 20선하고 이렇게 수렴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의미 있는 그런 상승이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 반등 나오는 구간이 있으면 62평선이 저항선이다 생각하시고, 62평선 근처에서는 뭐 좀 수익 난 종목들이 있으면 요런 부분들은 좀 챙겨놓고 그렇게 하는 조금 약은 여우 같은 그런 매매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 수급 한번 보시면 기관들 참 얄밉습니다. 외국인들은 뭐 그래도 조금 샀다 팔았다 뭐 그런 모습인데, 기관들 둘, 넷, 여섯, 여덟, 8일 연속 기관들 순 매도하고 있어요. 이들은 매도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또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하더라고요. 아마 2차전지 쪽 보유하고 계신 분들, 시청자님들이 마음고생이 되게 심하실 텐데, 이 수급이 좀 바뀌어줘야 돼요. 이 수급이 좀 바뀌어줘야 그쪽에서 좀 의미 있는 그런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수급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짚어봤으니까 섹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해볼 섹터는 방산 섹터를 먼저 보겠습니다.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또 오늘 재료가 또 하나 있었죠. 주말 사이에 EU 쪽에서 한국, 일본하고 같이 방위산업에 대한 방위산업 장비들 이런 것들을 공동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요거 EU 집행위 고위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고위 관계자 누구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하여튼 그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약간 좀 걱정이 있었던 부분이죠. 왜냐하면 마크롱이 그렇게 어깃장을 놨었어요. 뭐냐하면 야, 이거 한국 무기가 유럽에 들어와서 다 잠식하면 안 되잖냐. 그러면서 유럽은 유럽 무기를 써야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죠. EU 의회에서 이쪽이 좀 극우 쪽이 좀 이렇게 득세를 하다 보니까 마크롱이 무리수를 뒀었습니다. 마크롱이 의회 해산하고 총선합니다. 총선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 6월 말일 날, 6월 30일 날 아마 1차 투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7월 달에 2차 투표를 할 텐데, 마크롱의 입김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마크롱이 좀 이 발언권이 있었으면 거품 물고 이거 반대했을 텐데, 뭐 요것도 우리나라 방산주들 쪽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유럽 쪽 저렇게 같이 공동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유럽 국가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국 무기 뭐 EU 쪽 같은 나토 국가들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같이 공동 개발하는데 뭐 우리가 수입하는 거 어때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자, 요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계속 말씀드렸던 LIG 넥스원, 이 종목은요, 계속 좀 봐야 돼요. 저 작년에 뭐 이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3배 수익 났고, 그다음 이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130% 정도 그 정도 수익 났을 거고요. 이때 또 굉장히 저 방송 출연할 때마다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때 매수하신 분들도 뭐 한 30% 이상 수익은 났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날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내일 정도에 뭐 상황 봐서 한 반쯤 던져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안 했습니다. 그냥 보유하고 있어요. 왜? 7월 달에 저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 있죠. 좀 있으면 이제 림팩 군사훈련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가능성이 있는데, 또 하나 그런 부분이 있었죠. 푸틴이 북한을 가서 과거에 없어졌던 도와주는 거, 군사적으로 도와주는 거, 그 비슷한 계약 체결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우크라이나에다가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니들 하는 거 봐서 무기 종류는 달라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한 거는 155mm 포탄입니다.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에서 포탄을 쏘는 게 뭐 한 5분의 1도 안 돼요. 어떤 자료들 보면 10분의 1밖에 못 쏜다. 러시아 만발 쏠 때 1000발밖에 못 쏜다.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55mm 포탄이 가장 필요할 거고, 저거는 우크라이나의 천궁, 우리 UAE하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라크도 검토 중이고요. 천궁은 지대공 미사일인데요. 저거를 지원하는 게 되게 좋은 시나리오일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우수한 무기 체계예요. 천궁2가 굉장히 지금 수출하고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아쉽게도 지금 실전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지금 뭐 그냥 실험한 거 그거 외에 진짜로 실제로 미사일 날아오는 거 그걸 격추하고 뭐 실제로 한 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천궁을 지원을 해서 실전에 대한 데이터를 얻게 된다라면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가 될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 천궁이 지원이 된다라면 저 천궁 같은 경우는 한 10개 포대 하는데 뭐 한 4조 몇천억 정도? 그 정도 들죠. 지금 얼마 전에 사우디에 8개 포대를 수출했는데 한 4조 3천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지원을 할지 모르겠는데 저쪽도 뭐 실전 데이터도 쌓을 겸 해갖고 지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에요. 저거는 어디 다른 데다가 러시아 본토에다 쏘는 게 아니라 날아오는 거 요격하는 거니까 뭐 전투기 같은 경우는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요. 하여튼 지원 못할 그럴 부분들도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아직도 그냥 좀 보유 중인 상황이고요. 뭐 상황 봐서 7월 달 그때 림팩 군사훈련 끝나고 뭐 실사격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 한 반쯤 던져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직은 그냥 두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를 좀 이렇게 같이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면 한국항공우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모멘텀들 지난주에도 제가 한국항공우주하고 LIG 넥슨하고 두 종목을 그대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한국항공우주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페루 쪽입니다. 페루 쪽에 FA50.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전투기 이런 것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처음에는 T50이었어요. T50 고등훈련기. 요거였는데 요거는 로키드 마틴에서 기술도 좀 이렇게 이전받고 도움을 받아서 만든 국산 고등훈련기입니다. 여기다가 어택 기능,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 요거 공격하는 그런 기능을 단 게 TA50이에요. TA50이고 여기다가 공중에서 전투기랑 싸울 수 있는 거, 파이트, 그 기능까지 넣은 게 FA50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FA50이 필리핀 같은 데서도 쓰고 있고요. 지금 우리 수출했다 하면 이 FA50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페루에도 지금 다음 달 초 정도에 이거 좀 MOU를 체결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물량은 뭐 한 20대 정도 수준이고요. 페루 현지에서 생산할 것 같아요. 뭐 페루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죠. 우리 페루 같은 경우는 전에 우리 이거 전에 조금 좀 그 저사양의 항공기들, 전투기, 훈련기죠. 그런 것들도 페루에서 수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게 페루에 수출이 돼서 그쪽 현지에서 이렇게 조립을 하고 그런 걸 보인다라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야, 어느 정도 기술 이전도 어느 정도 해주겠죠. 핵심 기술은 안 되겠지만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야, 우리도 해줘, 이런 나라들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저런 것들 아마 내년이 굉장히 큰 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 진출하는 부분들. 미국에 지금 2018년도에 이 T50을 갖고 2018년도에 로키드 마틴하고 컨소시엄을 만들어 갖고 입찰을 했었어요. 그건 미국 공군에서 사용하는 거죠. 근데 보잉 쪽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덤핑을 쳤습니다. 그 바람에 보잉 쪽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너무 싸게 입찰서를 집어넣다 보니까 결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납품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정도에 요건 해군 쪽이에요. 미국 해군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대선 끝나면 뭐 어떻게 얘기가 나오겠죠. 내년 정도에 만약에 있다라면 그 로키드 마틴하고 또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요걸로 FA50으로 입찰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대수는 대략 400대에서 500대 정도,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해요. 엄청난 모멘텀이니까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눈여겨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전에서도 해보세요. 실전에서도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주 많이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기회 봐서 한 번씩 좀 노려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조선주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조선주가 지금 이번 달 지나면 이제는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주도 마찬가지 대표적으로 실적이 호전되는 그런 섹터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적 호전되는 섹터는 조선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조선주들도 마찬가지 좀 작년에 되게 좋은 모습 보였다가 저쪽이죠. 자, 되게 좋은 모습 보였다가 지금 조정도 좀 많이 받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요거는 화면에 나오는 거는 저거죠. 하나오션인데 오늘 지난주에 그런 뉴스가 있었죠.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계약 체결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한 우리나라 돈으로 1,300억 정도, 1,000억 불이니까 1,300 몇십억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인수를 했는데 요거 의미 있습니다. 미국은 존스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 미국 연안에서 운항하는 배 같은 경우는 미국 본토에서 만들어라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이거 1920년대에 만든 법인데 아마 그 법에 묶여갖고 미국이 그냥 거기 조선소들 뭐 이런 쪽들 그냥 경쟁에서 뒤처졌죠. 처음에 일본한테 지다가 우리나라한테 지다가 그래서 거의 유명무실화가 됐는데 이 법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안에 운항하는 상선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돼요. 자, 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다라는 거는 이거 제 이메일 주소 같네요. 영어로 제 이메일 주소가 하면 이것쯤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를 인수를 했다라는 거는 미국의 MRO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그걸 하기 위해서 이 MRO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 조선소를 인수한 것 같아요. 자, MRO라는 거는 유지 보수를 얘기하는 거죠. 미국의 함정들 엄청나게 군함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건 미국 시장이 한 20조 시장 된다 그래요. 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하나오션이 진출하는 교두보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더 나가서 내년 정도에는 폴란드에 잠수함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년 정도에는 아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있을 텐데 그거는 한 60조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아요. 60조 정도 규모. 자, 그러면 미국에서 조선소를 인수해갖고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들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이거를 인수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죠. 쭉 밀렸다가 지금 올라와서 지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런 종목들 노려보기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 종목 더 보면 조선기자재 업종 중에 태광이 좋은데 태광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른 거 쫓아가면 그러니까 성강밴드가 있는데 조선주들이 실적이 좋으면 조선기자재 업종들도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요. 성강밴드 같은 경우는 피팅 업체들 우리 영일만 그쪽에 시추를 한다 그러죠. 거기서도 이 피팅, 밸브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모멘텀도 있으니까 실적 또한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에요. 자,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을 때 그때 쫓아가는 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주가가 좀 밑에서 꿈틀꿈틀할 때 그럴 때 매수하는 게 좋아요. 성강밴드 같은 경우는 좋은 자리죠. 자, 눈여겨보시고요.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됐네요. 자, 이번 주는 이슈가 굉장히 많은 한 주입니다. 자, 목요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고 트럼프하고 바이든
TV 토론도 있고요. PC도 발표가 있습니다. PC는 아까 살펴봤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반도체 업황들 뭐 이런 것들 고려해보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한테도 좋은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고요. 바이든, 트럼프 이 두 사람이 토론을 하는데 여기서 바이든이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좀 선전을 한다라면 한번 좀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론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요. 자,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그런 모습들 잘 관찰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실적 호전주 위주로 종목만 압축을 하시면 지금 이 장에서도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저는 저녁에 실적 호전주들 또 야인시대에서 실적 호전주들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저녁에 야인시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